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족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의 거품 논란을 실적으로 씹어 먹어버린 엔비디아의 역대급 발표부터 세금 한 푼 없이 도시교통을 지배하려는 일론의 거대한 지하 터널 프로젝트, 그리고 테슬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한방인 아이폰 모먼트 옵티머스 올인 소식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테슬라가 왜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닌지, 앞으로 일론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쓸어 담을 계획인지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꽤 있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한 번에 종식시켰습니다. 4분기 매출은 68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662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사의 향후 매출 예상치를 의미하는 가이던스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을 78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726억 달러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역대급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했느냐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콜레트 크레스는 이번 1분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컴퓨팅 매출은 아예 0으로 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번다고 가정하고도 시장 예상치를 50억 달러 이상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알파벳 같은 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만으로도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도 정말 엄청납니다.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번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능력도 탁월한데요. 엔비디아는 2026년 회계 연도에 이미 411억 달러, 우리 돈 약 55조 원을 주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그중 401억 달러가 자사주 매입에 쓰였죠.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주식 한 주당 가치인 주당 순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 상승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이죠. 더 무서운 건 현재 엔비디아에게는 아직도 약 78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이 막대한 자금이 강력하게 주가를 방어해주는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지하터널 굴착 회사인 보링 컴퍼니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대규모 지하 교통 시스템인 뮤직시티 루프 건설을 공식 승인받았다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보링 컴퍼니는 테네시 교통부와 연방고속도로청으로부터 터널 건설을 위한 부지 임대와 허가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터널은 내슈빌 다운타운과 컨벤션 센터에서 내슈빌 국제공항을 지하로 바로 연결하게 되는데요. 지상에 꽉 막힌 교통체증을 피해서 공항까지 단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터널 안에서는 오직 테슬라 차량만 운행된다는 것이에요.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100% 전기구동 고속 지하 교통망인 셈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납세자들의 세금, 즉 공적 자금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가 민간 자본으로만 진행됩니다.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을 지하로 흡수해서 지상의 도로 혼잡을 크게 줄여주고 정확히 예측 가능한 이동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허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즉시 공사에 들어가며 당장 올해인 2026년 말까지 첫 번째 구간을 개통해서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40개 이상의 역을 추가해서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터널이다 보니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사에서는 보링 컴퍼니가 라스베가스에서 운영 중인 베가스 루프의 사례를 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베가스 루프는 작년인 2025년에 미국 국토안보부와 교통보안청으로부터 엄격한 화재 및 생명안전 기준을 거뜬히 충족하며 교통 시스템 역사상 최고 점수인
99.57%의 안전등급, 이른바 골든 스탠다드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죠. 이 소식에 대해 미국 주요 인사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활용한 훌륭한 사례라고 극찬했어요. 빌 리 테네시 주지사 역시 주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며 미래 교통을 정의할 이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링 컴퍼니의 스티브 데이비스 사장도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삽을 뜰 수 있는 단계까지 도와준 기관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안전하고 빠르고 재밌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유럽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스웨덴의 옌셰핑이라는 도시에서 FSD 감독형 시스템을 실도로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현지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형이라는 것은 운전대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된 테슬라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직접 탑승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안전한 그런 테스트 방식을 뜻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스웨덴의 국도는 물론이고 나카 같은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승인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북유럽 공공정책 총괄인 소피아 베네르스톨은 이번 옌셰핑 테스트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에 테슬라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왜 미국이 아닌 스웨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걸까요? 테슬라의 FSD는 주로 미국의 뻥 뚫린 넓은 도로 환경에 맞춰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럽에 정식으로 출시하려면 북미와는 완전히 다른 유럽 특유의 좁은 골목길이나 복잡한 회전교차로, 독특한 표지판 같은 복잡하고 예외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스웨덴 당국과 지자체들이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에 굉장히 협조적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술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스웨덴이 아주 최적의 실험실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승인이 떨어진다면 옌셰핑은 테슬라의 FSD 지역 테스트를 허용하는 가장 최신의 스웨덴 지자체가 됩니다. 자,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무인 택시인 사이버캡 이름표를 두고 황당한 법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테슬라가 프랑스의 한 음료 도매 업체인 유니베브를 상대로 미국 특허 상표청에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특허 상표청은 우리나라로 치면 특허청 같은 그런 곳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2024년에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먼저 멋지게 공개해놓고 정작 상표권 보호 신청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 빈틈을 노리고 유니베브라는 회사가 사이버캡 상표를 먼저 쏙 등록해버린 거죠. 게다가 유니베브는 상표를 신청할 때 이 단어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쓰인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5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유니베브는 차를 만들거나 팔아본 적도 없는 음료 회사라서 상표를 실제로 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베브의 대표가 평소에 소셜미디어에서 일론이나 테슬라 임원들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이버캡 출시 계획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니베브가 상표를 직접 쓸 생각도 없으면서 나중에 테슬라에게 막대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른바 상표권 알박기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음료 회사는 사이버캡 말고도 테슬라 킬라, 사이버 쿼드, 사이버 택시 같은 테슬라와 연관된 상표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무더기로 신청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11월에도 인도에서 테슬라 파워라는 현지 기업이 테슬라 이름을 무단으로 쓰는 것을 막아내며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분쟁도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일론은 이 사이버캡의 생산을 다가오는 4월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오로지 테슬라의 FSD 시스템만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이하인 3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테슬라의 아이폰 모멘트가
옵티머스 로봇과 함께 도래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서서히 줄이고 그곳을 오직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공장 용도를 아예 변경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옵티머스의 초기 생산이 올해 말쯤 아마도 시작될 것이라고 직접 밝혔었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폰 모먼트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혁명적인 제품이 출시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뜻합니다.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전화기에 컴퓨터의 생산성 기능과 음악, 사진, 기능이 합쳐진 기기를 원한다는 것조차 몰랐지만 아이폰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덕분에 애플은 단순한 PC 제조사에서 스마트폰 기기를 팔고 앱스토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갖춘 압도적인 거대 기업으로 진화를 했죠. 전문가들은 지금 테슬라가 바로 그 애플과 똑같은 전환점 직전에 서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플이나 지금의 테슬라 모두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컴퓨터나 자동차 같은 기기를 한번 팔면 다음 교체 주기까지는 한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순환적인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도 사람들이 새 차를 매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회성 하드웨어 판매 주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에 올인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익 모델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예요. 테슬라는 로봇을 공장이나 소매점, 심지어 우리 집 가정에까지 투입해서 노동 효율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로봇이라는 기계 자체를 한번 파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옵티머스 사용자들이 로봇에게 새롭고 더 복잡한 일을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테슬라만의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에 접속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매월 구독료를 받고 제공할 계획인데요. 즉, 기계를 한번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반복적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애플의 서비스 생태계나 우리가 매달 결제하는 구독 서비스들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년 4월 관세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62%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여름과 가을 내내 뚜렷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테슬라의 현재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테슬라의 본업인 전기차 부문은 둔화되고 있고 그 결과 회사의 실제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 시장에서 흔히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당장의 튼튼한 전기차 판매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테슬라가 AI와 로봇으로 대박이 날 것이다 라는 프리미엄과 기대감이 이미 테슬라 현재 주가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비즈니스의 실체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제시하는 로봇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매력적인 미래의 이야기, 전문용어로 내러티브를 믿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상승세를 무작정 쫓아가시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 둔화의 돌파구로 자율주행 택시인 사이버캡과 로봇 공장에 올인할 만큼 진심인 건 맞고, 옵티머스가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옵티머스 생산 일정이 정말로 올해 연말에 맞춰 실현되는지는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연말이 다가오는데 일정이 또 지연된다면 시장의 그 엄청난 기대와 흥분이 순식간에 불안과 패닉으로 바뀌면서 테슬라 주가는 또 크게 폭락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아이폰 모먼트가 현실이 되기 전까지 테슬라는 아직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건데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약속의 그 시간을 못 맞추고 늦는 부분들이 좀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요. 결국 하나하나 현실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각자 투자를 하면서 어떤 시선으로 볼지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테슬라를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